네, 좋습니다, 여러분. KB국민은행 자기소개서 핵심 위주로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자소서 작성 방향을 염두에 두고 완성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만 모르는 뭔가 비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보다 내가 결정한 방향을 어떻게 하면 더 성숙시킬 것인지, 더 그 내용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깊이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좋은 자소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그동안 금융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고 충분히 자격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자소서 작성하신다면 분명 합격할 겁니다. 자, 항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1번 항목부터 볼 텐데요. 유비 직군으로 먼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그 IT 관련된 분야도 제가 몇 개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KB국민은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이며 5년 후 지원자 본인의 모습을 기술해 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원 동기와 포부에 대한 항목을 이와 같이 세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KB국민은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고객 관점이나 직무 관점, 기업 관점 다 고려하셔도 됩니다. 굳이 막 멋있는 표현을 쓰실 필요가 없고요. 본인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얘기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대신에 뭐 말장난을 굳이 여러분들이 막 해야 된다라는 압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 과정에서 그냥 표면적으로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보고 고객을 만나보고 혹은 고객으로서 느꼈던 그리고 분석했던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이미지의 이유를 증명하시는 게 확실하게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여기서 평가자가 딱 봤을 때 와 진짜 참신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물론 그런 접근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원자가 그래도 다른 이 은행이 아니라 이 KB국민은행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노력을 했구나.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멋있는 표현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성의 있게 국민은행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포부를 좀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5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왜 4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5년이냐. 딱딱 떨어지니까 이제 5년인데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영업점 근무지 및 경력 경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5년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점포에서 근무한 이후에 어떤 커리어 패스를 이어나갈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은 나름 입행 후에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KB가 추구하는 장기적인 어떠한 비전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강조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굉장히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명확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구체화하셔도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채용 공고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이제 기업금융이나 자산거래 서비스 등 은행 업무 전반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 안에서 특히 특화된 부분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선생님 아까 역할은 알겠는데 아이디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다수가
이걸 좀 어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좀 걱정하는 부분이 내가 괜히 아이디어를 적었다가 이게 틀리면 더 갈굼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건 틀려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안 해봤잖아. 안 해봤고 게다가 5년 후에는 기술 발달이 어떻게 진행될지, 국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국제 정세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 누구도 지금 말 그대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나름 어느 정도의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틀린다라는 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아이디어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분야는 있고 그 5년 후에 제가 분명히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아이디어는 좀 어렵다. 그러면은 어떠한 태도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해되셨죠? 여기서 얘기하는 태도는 당연히 인재상에 해당되는 특정 키워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아래 2번, 3번, 4번이 다 이제 인재상과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은 인재상이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요 고객 우선주의죠. 이제 고객 우선주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지금 항목이 따로 없어요. 아래 내용들은 다 지금 자소서 항목이 있는데 이 고객 우선주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5년 후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때 고객 우선 마인드를 바탕으로 어떤 자세로 이것을 더 해나가겠다. 그런 부분들. 그게 결국에는 나의 고객, 동료, 더 나아가서 이제 KB의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좀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연결해 주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이 KB국민은행이 추구하는 어떤 사업 목표에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가셔야지 나는 장기적으로 나만의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5년차 정도 되면은 내가 이때쯤 이걸 해야 나중에 내가 10년차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담아낼 필요는 없겠죠. 그 부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선생님, 여기 지금 보면은 직무 역량을 강조하라고 나와 있지가 않은데 직무 역량을 꼭 강조해야 될까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직무 역량을 제시할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항목의 직무 역량, 즉 직무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항목이 마땅치가 않아요. 단 IT 분야는 제외입니다. IT 분야 같은 경우에는 4번 항목이라든지 다른 항목의 직무 역량을 강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항목에서 로얄티 중심으로 도배가 가능한데 이제 유비 직군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 항목에서 직무 역량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서 직무 역량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 직무 역량이 아니라 그냥 로얄티로 도배하겠습니다. 됩니다. 네, 됩니다. 하지만 1200자를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회사 내용을 도배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어떤 생각과 철학 그리고 해당 이 은행을 파악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노력으로 1200자를 작성한다? 이거 더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직무 역량을 어느 정도 추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즉 입행 5년 후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KB국민은행이 추구하는 어떠한 중장기 사업 목표에 좀 이바지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미 어떠한 역량을 좀 쌓아왔고 입행 후에도 단계적으로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이를 통해서 필요한 역량들을 쌓아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용을 적으셔야 1200자를 버틸 수가 있다. 물론 1200자를 다 채우실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본인이 준비했던 모든 역량들을 다 쏟아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 글자 수를 200%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들 뭐 말 그대로 막 딱딱한 전문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원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이제 좀 더 어려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일관성이라는 거를 좀 점검을 좀 해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일 텐데 떠오르는 이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객에 대한 따뜻함이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입행 5년 후에 지원자의 본인의 모습도 본인의 역할을 통해서 결국 본인이 지향하는 어떻게 보면 KB국민은행의 이미지가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같은 맥락에서 이제 노력을 좀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한 어떤 일관성에 대한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는 것도 전체적인 자기소개서의 짜임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2번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항목 같이 살펴볼게요. 자,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왔어요. 창의적인 사고도 솔직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과감한 도전까지 나왔어. 아니, 이게 지금 금융권에 지원을 하는데 창의적인 사고와 과감한 도전? 약간 좀 뭐 맨날 인재상에서 강조는 하고는 있긴 한데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정말 도전이 필요할까? 물론 이제 이 예대마진 외에도 다양한 이제 수익 구조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든 지금 시장에 나가가지고 새로운 이제 수익 모델을 또 발굴해야 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 맞는데 이 금융업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좀 해주셔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전적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 본인이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발생 예상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고민해보고 그러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 그런 것들을 빠르게 해결하거나 최악으로 가는 것은 좀 방지하는 그런 정도의 신중함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할 때 나의 수준보다 더 높은 목표를 자발적으로 잡아줘야 돼요. 즉 여기서 이제 변화를 좀 대한다라는 측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팀 활동을 할 때 나쁘지 않아. 지금도 뭐 여러분들이 뭐 동호회를 하고 동아리를 하고 학생회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인턴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역할을 수행해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고 또 우리 팀의 목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변화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가지 못하면 결국 퇴보한다라는 위기의식,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문제라고 바라보고 혹은 문제라고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문제들을 어떻게든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 그게 결국 이제 창의적인 사고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뭐 전략적 사고, 분석적 사고, 그 다음에 뭐 발상의 전환 등등등이 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 항목을 굳이 그렇게 어렵게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신에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의 방법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였으면 사실은 그건 도전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민혁이가 지금 뭐 구독자 12만대에서 허덕이고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 열심히 안 한 지가 좀 너무 오래됐는데 그동안에 했던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높아지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강민혁이가 뭐 예를 들어 20만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높은 목표를 잡았어. 그럼 당연히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영상 하나 올렸다고 하면 이제 7개를 올리자?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를 올리더라도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이걸 올릴까? 즉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야만 이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전인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하잖아. 근데 새로운 시도에서 실패하면 어떡해? 그럼 나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과감하다라는 표현으로 같이 이거를 엮는 건데,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높은 수준의 목표를 잡았다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접근, 의도적으로 이거는 기존 방법만으로는 분명히 열심히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단 주의하세요. 요 부분 주의하십시오. 새로운 시도를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팀원들 아니면 내가 어떠한 준비를 통해서 예방하거나 사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변화와 혁신 주도했던 부분들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작성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 정도 좀 읽어봤으면 하는 게, 당연히 신년사가 이게 여러분들 그냥 농담 따먹기로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년사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인사팀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결정하고 이렇게 평가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KB국민은행 임직원 모두가 내부 고발자의 마음가짐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년사 내용을 좀 제가 읽어봤거든요. 뭐 인상 좋으시네. 여기 보니까 뭐 하여튼 신뢰라는 단어가 굉장히 도배가 되고 있어요. 임직원 모두가 이 내부 고발자의 마음가짐이 필요할 정도로 계속해가지고 내부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데, 요거는 이게 이제 행장님이시기 때문에 얘기하실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나는 내부 고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접근하는 건 당연히 좀 주의해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포에 가셔가지고 이제 근무하시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인원이 별로 없어요. 그 인원을 매일매일 가가지고 3년 동안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약간 좀 그러면은 사실 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게 진짜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름 영업점에서도 수더분하게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막 대놓고 강조하진 않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를 굳이 이렇게 막 부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부 고발자라는 말을 좀 순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인재상과 좀 연결시켜서 연결할 수는 있어요. 가장 쉽게 작성하는 것은 그냥 정직이 필요하고, 금융위닝에 필요한 정직이라는 것은 뭐 말과 행동에 있어서 뭐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재정이 내리는 거는 뭐 너무 쉽죠. 근데 이거를 좀 더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해가지고 키워드를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좀 잡아내셔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든다면 결과와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항목을 이런 내용과 연결해서 쓰시는 분 많이 없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민혁이가 어떤 실수를 좀 했어요. 근데 이 실수는 분명히 나의 책임인 거야. 하지만 이 실수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몰라. 그리고 이거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사실은 시간 그냥 뭐 흐지부지 지나가면은 나한테 뭐 피해도 없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실수에 대한 부분들, 이 결과에 대한 거에 대한 책임은 다 나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놓고 보고를 해서 혼나더라도 그걸 개선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보완해서 나에게 주어졌던 그 역할을 완성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 책임과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난이도상 뭐 원칙을 뭐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정직해야 된다, 약간 뭐 이런 키워드로 잡아서 이제 접근을 하실 텐데, 난이도를 좀 높이고 차별화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가지고 이제 책임의식과 연관지어가지고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다만 요 내부 고발자라는 마음가짐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본인이 막 이렇게 부각을 해가지고 강조하지 말아라. 이제 그 부분 좀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금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특히 이제 은행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신뢰 정직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좀 제시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부분들을 특정 경험에서 본인이 지켜나갔다, 혹은 처음에는 지키지 못했지만 이후에 확실하게 그것을 지킬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연대기 구성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800자기 때문에. 하지만 연대기 구성은 또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특정 경험 하나를 잡으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해나갔다는 점 강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좋습니다. 자, 4번 항목은 굉장히 어려운 항목이 될 뻔했다가 다행히도 쉬운 항목이 되어버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본인의 가치관과 다른 팀원들과 협업했다라고만 되어 있으면 이거 작성할 수 있는 소재가 굉장히 한정되거든요. 그리고 이 가치관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뭐 나는 뭐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얘는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게 적용이 안 돼요. 다행히도 여기 보면 또는 방향성이 다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갈등의 소재가 활용 가능해졌어요. 천만 다행인 거죠. 만약에 이 가치관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질 뻔했어요. 아마 대부분 지원자들이 다르게 썼을 텐데, 소재적인 측면에서는 팀원과 좀 목적, 뭐 예를 들어가지고 목적이나 약간 목표가 달라가지고 방향성이 좀 달랐다. 그래, 방법,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뭐 프로모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쿠폰을 발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방향성이 서로 달라진 거예요. 팀원들 간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협업을 했느냐? 그게 이제 방법의 불일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할이 서로 달라가지고 이제 방향성이 좀 어긋난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이런 경험들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인재상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사고와 가치를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 사고, 미래가치 블라블라, 이건 사실 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건 좀 농담이고, 굳이 여러분들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시고 싶으시면 이해하셔도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여기 다 있어요. 다양한 사고와 가치를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 사고, 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미래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이 이제 존중을 바탕으로 팀에 도움될 수 있는 의견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조율해가지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풀어놓은 건데, 괜히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시게 되면 더 난이도가 어려워지니까 요거는 약간 좀 생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존중과 포용이다.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나와 다른 방향성을 가진 팀원이 딱 내 눈앞에 등장을 한 거야. 일단 빡치죠,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빡치면 안 돼. 오히려 내가 추구했던 방향도 있는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내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다. 게다가 그러한 방향성을 가진 팀원이 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겉으로는 방향성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부 방향성이 같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쟁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해 가는 모습, 이게 강조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은 제가 꼭 설득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항목에서는 갈등 경험 이제 적용이 가능한데, 팀을 위한 방향이 내 방향성에 좀 더 부합이 된다. 내가 제시한 어떤 아이디어나 나의 어떤 가치관이 전체적인 이 팀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 내용 중심으로 어떻게든 팀원들이 좀 더 쉽게 내 가치관을 그 팀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 함께하는 모습, 배려해주는 모습, 그걸 통해서 이제 협업을 하는 게 들어가도 좋고요. 근데 앞만 고민해봐도 방향성이 좀 달랐고, 근데 이게 팀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 팀원의 방향성이 더 좋은 거야.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처음 그 팀원이 이야기했던 방향성을 내가 제시한 것처럼 더욱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거의 맞춰가지고 팀을 위해서 성과를 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쉽죠? 말은 쉽다 이 아저씨야 하실 수 있는데 의미는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폭넓게 이 개념들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감안하셔가지고 본인 소재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직무 관련 없는 소재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IT 부분 빠르게 좀 볼게요. 요 항목은 사실 같은 항목이지만 4번 항목의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게 있기 때문에 요 1번 항목에서는 직무 역량 안 쓰셔도 되고요. 물론 직무 역량 넘치시는 분은 쓰셔도 되고 강점으로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도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직무 지식과 스킬이 경험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IT 플랫폼 직무 같은 경우에는 직무 역량으로 도배하라고 지금 질문이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제 로얄티 중심으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직무 역량을 쓸 수가 없는 게 2번도 직무 역량 쓰셔야 되고 4번도 지금 직무 역량을 써야 돼요. 근데 3번도 로얄티야. 이쪽 직무 지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부 탈 수 있는 게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방향성을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얄티 중심, 그 다음에 요거는 직무 역량, 요거 직무 역량. 근데 선생님이 여기 차별화된 역량 및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을 직무 역량으로 강조하고 이 역량을 제 강점으로 좀 얘기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직무 역량이 지금 써야 될 게 많아가지고 허덕입니다. 그러면은 뭐 일부 본인이 강조하는 뭐 분석력이라든지 뭐 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차선책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지 1순위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접근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빠르게 핵심 위주로 해가지고 점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은 방향과 좀 어려운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게 직업병처럼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들으시고, 이건 내 거 아니다, 과감하게 버리시고, 요거 내가 좀 참고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 좀 참고하시고 작성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잘 해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유튜브에 나와 있고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들 방향성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생각과 여러분들의 어떤 소신, 그런 부분들이 이 자소서에 잘 묻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자소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고, 다음 영상은 지금 마감하는 순서 감안해가지고 계속해서 은행권 자소서 분석 영상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